경향신문 구교형 기자 그리고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굉장히 오랜만에 만난 느낌이에요. 지난주에 방송 7시간 했는데. 심지어 우리 어제도 우리 구교형 그렇죠, 기자님 네. 같이 만났었는데 야 정말 뜨거운 네. 우리 연대연합 정신에 따른 3사 통합방송 빅텐트 역사를 썼습니다. 네, 뜨거웠습니다. 예, 네. 각사에서는 좀 평가가 어때요? 일단은 뭐 사람들이 네. 저희 회사 사람들의 경우에는 네. 굉장히 신선했다. 왜냐하면 경향신문이란 틀거리를 넘어서 가지고 네. 뭔가 시사인, 취재편이 좀 같이 했다는 데 대해서 뭔가 언론사들끼리 공조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냥 맞아요. 뭐 니네끼리 잘하면 되는 건데 왜 밖까지 벌려서 하느냐 하는데 네.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실험이었고 특히나 이제 조국 혁신당 대표가 여러 언론사들을 제쳐두고 우리 사실은 그렇죠. 장 선배 씨 가셨지만 네. 인터뷰를 일본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것이 또 끼친 영향도 상당히 컸다. 네. 회사 보고도 경향 TV 등과 인터뷰했다 올라왔더라. 네. 그렇게 좀 전해드립니다. 네. 시사인 어땠어요? 예, 덕분에 진짜 그 국회에서 특히나 실시간으로 저희가 당선자 혹은 후보자를 맞아요. 섭외해가지고 취재하면서 네, 네. 인터뷰했잖아요. 네, 네. 그것이 주는 효과가 또 엄청났던 것 같고 네. 이제 같이 하니까 또 그렇게 섭외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시너지가 많이 났던 하여튼 저도 굉장히 인상적이고 재밌는 실험이었고 추후에도 또 네. 어떤 방식의 연대연합이 있을지 하여간 정치권은 못해도 언론은 한다. 네, 저희가 해냈습니다. 빅텐트를 해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아침 뜨거운 뉴스가 있습니다. 이거부터 좀 얘기를 풀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박영선 전 장관의 국무총리설 그리고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의 비서실장설이 나왔는데 지금 보도된 내용을 좀 종합해 보면 뭐 대통령실에서는 황당하다 이런 입장이 나온 것 같아요. 이거 전말을 좀 일단 김은지 기자께서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네. 오늘 아침 TV조선발 보도로 이제 나온 내용이고요. 뿐만 네. 아니라 YTN에서도 보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아침 기자들이 이게 웬 뉴스냐 싶어가지고 다들 전화기 아마 불이 났던 것 같은데 대개 이제 당사자들은 전화기 꺼져 있다라고 네. 합니다. 그래서 확인이 좀 한두 시간 동안 좀 더뎠는데 대통령실 입장이 황당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썰로 끝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근데 그만큼 개각에 뜨거운 관심이 있는 사안이긴 한데 네. 조금 뜬금없는 카드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뜬금없는 카드다. 근데 저는 구경이자- 개인적으로 네. 검토 가능한 적이 없다고 대변인실이 공식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저는 당사자들 면면을 살펴보면 제안 시에 수용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쉽게 요약하면 있다, 혹 네. 본다 네. 라는 네. 입장인데 네. 그러니까 박영선 의원이나 예를 들면은 그 양정철 그 전 원장이나 아니면 또 이제 그 김종민 의원 같은 경우에 공감대가 뭐냐면 예.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와 친송하게 굳이 따지라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를 별로 안 좋아하는 편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뭐 김종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민주당을 탈당해서 그렇죠. 새로운 미래를 만들 정도로 반 이재명 전선을 설정했던 사람이고 양정철 전 원장이나 박영선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다지 긍정적인 평가를 주변에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인물들은 그렇다면은 어떻게 이제 정말로 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건 현실 가능성을 살펴봐야 되는데 네. 이건 여야 입장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야당은 만약 이런 천거가 정말로 직접적이고 농밀하게 이루어졌다고 한다면은 네. 당분간 정중동을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아무래도 네. 야당 측에 섰던 사람이기 때문에 직격하고 나서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모든 후보들은 바로바로 논평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터무니없는 사람을 왜 천거하느냐 이런 거였는데 그런 시간을 벌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다만 여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다른 분위기가 감지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 특히 박영선 그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당장 이런 질문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여당 의원이라면 네. 아니 유승민도 안 된다며 박영선 된다고? 이런 생각 직물적으로 들지 않겠습니까? 네. 더군다나 그 박영선 전 의원의 특성이 뭐냐면 네. 전형적인 투사형 정치인이에요. 원내대표도 하고 비대위원장도 했지만 여당하고 타협을 즐기기보다는 네. 많이 싸우고 이겨내는 방식을 선택했거든요. 그렇죠. 그럼 여당 의원도 어떻게 느꼈습니까? 야 우리는 완전히 허수아비로 보는구나. 야당하고만 협치하면 된다는 거야. 여당 네. 의원들은 완전히 그냥 뻗어놓은 보릿자루구나. 이런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만약에 진지하게 추진이 되면 여당에서 이음이 크게 분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여집니다. 네. 지금 보면 보수 진영에서 발칵했다. 박영선 하마평의 보수층 발칵.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제목이 한국경제신문 제목인데요. 김건희 남편 문충신 재조명 뭐 이렇게 이제 제목이 나와 있는데 오늘 아침 그 시선집중에 출연한 김용태 당선인 그 전 최고위원이죠. 젊은 정치인인데
보수층에서 별로 반기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비서실장으로 거론된 양정철 전 원장이 입장을 냈습니다. 뭘 더 할 생각이 없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양 전 원장 가까운 복수 인사들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에서도 백의종군을 택했고 민주연구원장을 끝으로 정치에서 손을 뗐다, 무리한 보도 같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건데요. 실제로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직격탄을 또 날렸는데 페이스북에 진짜 이렇게 인사가 진행된다면 임기 초에는 MB 계열 뉴라이트만 쓰면서 MB 아바타 소리를 듣더니 이제는 문재인 아바타이다라고 끔찍한 혼종이다. 이제야 왜 임기 초기부터 보수 계열 인사들을 당내에서 그렇게 탄압해오고 내쫓았는지 알겠다. 이렇게 나를 세웠다는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복기를 좀 해보자면 어제 오전 10시에 나온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서 뭔가 좀 새로운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일말에 기대를 했었으나 실제로 변화는 없다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된 거고 수습책으로 뭔가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 보수 내부에서 반대 때문인 것인지 아니면 지금 거론된 인사들이 스스로 안 받겠다 한 것인지 실제 무슨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이거 좀 추가 취재가 필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오늘 뭐 기자들도 많이 바쁠 것 같은데 취재를 통해서 뭐 내일이나 내일 모레 관련된 소식이 나올 텐데 저도 아침에 부랴부랴 다 전화를 좀 넣어봤는데 일단 박영선 장관은 연락이 안 되고 양정철 원장은 전화기가 꺼져 있고 김종민 의원은 전화를 안 받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기자들이 전화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하튼 지금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급해진 것 같아요. 그죠? 김은지 기자님? 네, 어제 이제 사실 안 급한 게 이상한 상황이죠. 네. 이 정도 총선 참패 성적표를 받고 급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보여주는 심각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네. 어제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특히나 형식 자체에서도 시작부터 이미 문제 제기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국무회의에서 총선 엿새 만에 자기 입장을 밝힌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나왔던 내용을 보면 더 심각한 상황인 것이죠. 과연 이 민심을 제대로 읽고 있는 것이냐. 네. 지금 국민들이 이제 윤재욱 원내대표 표현에 따르면 쇠몽둥이로 때린 건데 아이고. 이것도 지금 작동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더 국민들이 행동해야 되는 것이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어제 제대로 민심 못 읽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오늘 한겨레 신문 보도 보니까 어떤 50대 유권자가 텔레비전을 부술 뻔했다. 그 정도로 국민들이 격분해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보면 문장의 구성이 그러나 하지만 뭐 이렇게 노력했으나 네. 평가를 못 받는 것처럼 국정 운영의 기조가 옳다라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는 13분간의 어떤 모두 발언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와 심각하다. 제가 어제 커뮤니티 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이 정도일 줄이야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이 달렸더군요. 예. 보니까 그 우리 장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러나 하지마 같은 접속사가 총 15번 등장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러나 하지만이라 아시겠지만 논리 전개상 네. 이렇게 잘했지만 실제로 세심하게 전달이 안 됐습니다. 이건 네. 자기 변명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기에 굉장히 국민 예. 여러분들이 예. 정말 읍소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기대했던 국민들은 실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일어서서 네. 허리 숙여 사과해야죠. 이 정도면. 그러니까요. 예. 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말은들 전문 해설사의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것인가? 맞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의료 그 대란. 대란 관련된 그 담화에서도 대국민 51분간 본인이 얘기를 했는데 끝난 다음에 어떤 소동이 있었습니까? 과연 증원 규모에 대해서 유연한지 아닌지를 기자들이 다시 따져 묻고 그렇죠. 몇 시간 뒤에 또 핵심 관계자가 나와서 백브리핑을 해서 논란을 정리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맞아요. 어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어제 사실은 담화가 아니죠. 국민이 모두 발언 메시지를 네. 보고 눈 씻고 찾아봐도 사과가 없으니까 결국은 핵심 관계자 또 등장을 합니다. 네. 홍보수에 등장을 해서 네. 결국은 우리 국무회의를 하다가 말미에 국무위원들한테 저부터 잘못했다. 네. 그리고 저부터 잘해 나가겠다는 말을 했다는 것인데 네. 아니 왜 공개적인 자리에서 국민을 상대로 해야 될 얘기를 이런 비공개적인 방식을 통해서 하고 또 거듭된 설명을 추가로 드려야 되는 건지 정말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사과라는 게 그 당사자를 앞에 두고 아이는 정말 잘못했습니다. 정말 사과드립니다. 진심으로 사죄합니다. 이게 사과잖아요. 그런데 문 딱 닫고 비공개로 자기들끼리 있는 가운데서 아이 내가 사과했다 그래.
이런 거라면 이걸 사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정말 대통령이 사과할 의향이 있었다면 모두 발언해서 사과를 해야죠. 앉은 자리에서 국무위원들 모아놓고 국무위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발언하는 자리가 아니라 실제로 기자들을 통해서 국민을 만나든지, 아니면 그게 자신이 없다면 직접 텔레비전 카메라 앞에 서서 대국민 담화라는 형식을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참회하고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통렬한 반성이 나와야, 그래야 이 정도 대통령이 좀 입장을 바꿀 모양이다라고 국민들이 기대를 할 텐데, 일단 형식부터 모두 그러니까 국무위원을 대상으로 한 거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국회 가서 설명들 잘 하시고, 그저 공직기강 점검도 좀 필요한 것 같으니까 그것도 좀 살펴보시고 이렇게 하시라라고 지시하셨다. 이게 맞는 거냐, 이런 비판이 지금 분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딱 보고 들었던 생각이 이게 사과냐라는 생각이었는데요. 이게 사과냐? 2012년에 이제 국민들이 박근혜 국정농단을 보면서 화가 났었을 때 들고 나왔던 말이 이게 나라냐였었거든요. 이걸 자꾸 사과라고 주장하시는 거면 대통령은 정말 사과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디까지 생각이 뻗어나가냐면요.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전두환 발언 논란이 있었던 바가 있습니다. 네. 그때 사과하고 나서 뒤늦게 이제 소셜미디어에 개 사과 사진을 맞아요. 올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굉장히 많은 비판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물론 본인은 그게 아니다라는 식의 해명을 했지만 대통령은 정말 사과의 의미와 그것이 제대로 보여주는 메시지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켜켜이 쌓이는 것이죠. 네. 정말 이걸 가지고 참모들이 사과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말 참모도 극한 직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그 사과의 진정성 부분에서 의심이 많이 샀던 게, 어제 홍보석 백불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네. 회초리론을 제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시절에 어머니한테 잘못해서 회초리 맞을 경우를 상정을 한 건데, 그럴 경우에 왜 이런 사과를 했는가를 설명하면서, 그 아프니까 그냥 이렇게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용서를 구한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뭘 잘못했고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반성한다면 어머니가 주시는 사랑의 회초리의 의미가 커진다고 했는데, 네. 아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게 결국은 국정 운영의 방향의 기조는 굉장히 좋았는데, 네. 전달 체계 이상으로 세세하게 국민들이 체감을 못했으니까 이런 부분을 보강한다는, 뭔가 자아 반성적인 성찰적인 것이 아니고 뭔가 변명하고 그 이해를 구하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진정 어린 사과인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가장 대통령에 대해서 화가 났던 부분 중 하나가 이제 불통하는 모습, 맞습니다. 소통되지 않은 모습인데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과거 방송에서도 짚었지만 그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된 대국민 담화에서 나타난 태도도 그렇고요. 이종섭 대사 도주했다라는 의혹과 함께 돌아왔던 그 상황 자체가 늘 소위 말해서 한 대 맞을 거 10대 맞는다라고 하는 비판이 여당 내에서 있었거든요. 네. 똑같은 상황입니다. 사실 기회를 줬거든요. 그러니까 사과할 수 있는 장과 시간을 마련해 준 건데, 결국 그 자리에서도 대통령은 끝내 그 말을 언급하지 않고 뒷수습하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주워 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게, 선거 전에 국민들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던 그 모습을 다시 반복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참 진짜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 국민들이 뭐 큰 거 바라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진정성 있는 어떤 사과와 태도를 조금만 바꿔주면 그래도 국민들이 기대를 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이거든요. 0.73% 표차긴 하지만 그래도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서 승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들이 뽑은 대통령을 존중하고 대통령이 좀 일을 잘해주기를,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과조차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격분을 하게 만들고 있다. 그런데 제가 검찰 출입 오래 하셨잖아요. 네. 검사들이 사과 잘 못한다, 이런 얘기, 사과라는 게 없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안 되니까. 예, 검사들은 늘 옳아야 되니까, 범인을 다루는 직업이니까. 그게 사실인가요? 정말 그런가요? 사과할 줄 물론 이제 몰라요? 사과가 아예 없진 않겠죠. 왜냐하면 네. 과거사에 대한 수사들, 무리한 수사들에 대해서는 반성적으로 뭔가 이제 그런 재심이라든 게 돼서 단 판결이 나왔을 때 뭔가 사과한 경우가 없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검사라는 직업 자체가 피의자를 입건해서 공소 제기를 하는 공격수 같은 역할을 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제 수비하는 입장, 그리고 이 수사를 받는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 얘기는 네. 뭐냐면, 내 얘기를 공격적으로 준비된 상태에서 많이 하는 데는 익숙하지만 남의 얘기를 충분히 듣고 뭔가 수뢰해서 반성적인 언어를 사용하기에는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울리는 직업은 아니고, 그런 30년 이상의 검사 생활이라는 것이 공격수 입장만 해봤기 때문에 네. 국민으로부터 따가운 심판을 받았을 때 수비수 입장에서 뭔가 이렇게 냉철한 방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는 부분은 좀 직업적으로도 분명히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